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소속 교수 엄영익입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우리 컴퓨터 시스템의 메모리 그리고 스토리지 테크놀로지의 현재 기술 동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 거기까지 소개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략 저희가 소개할 목차는 현재 기준으로 컴퓨터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메모리 소자, DRAM 있고, 그리고 스토리지에 사용되고 있는 하드디스크, SSD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메모리 스토리지 기술로 인해서 컴퓨터 시스템에 어떤 하이어라키, 계층 구조가 생겼는지 그 얘기도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기준으로 약 한 7, 8년 전부터 탄생하고 있는 새로운 메모리 기술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주로 NVRAM, 다른 말로 이제 PM이라고 하는데 이런 NVRAM의 기술을 소개하고, 또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CXL 기술도 소개를 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HBM, PIM 등등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저희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NVRAM 기술과 CXL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러한 새로운 메모리 기술이 나옴으로 인해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영역에 어떤 연구 주제들이 필요한지를 소개하는 걸로 이번 강연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 현재 컴퓨터 시스템의 주기억 장치로 사용되고 있는 DRAM 먼저 소개를 하면 바이트 어드레스블 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로드 스토어 기계어 명령을 통해서 하드웨어적으로는 메모리 버스를 통과하는 그런 워드 단위의 데이터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메모리 소자죠. 보통 DRAM의 메모리 접근 시간은 약 40에서 100 나노세컨드 정도로 잡고 있고, 그런데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DDR5 기준으로 약 80 나노세컨드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DRAM 메모리 소자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볼라타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원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데이터는 전부 사라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DRAM에 있는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스토리지에 셧다운 전에 스토리지에 저장해야 되는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토리지 쪽에 가서 보면은요, 주로 전통적으로 하드디스크가 많이 쓰이다가 지금 이제 SSD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두 종류의 기억 장치, 스토리지 모두 다 블럭 단위 주소 지정을 하고 실제로 데이터 이동도 블럭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보통 블럭 사이즈는 티피컬하게 4KB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지의 데이터 접근은 I/O 버스를 통하게 돼 있고 리드 라이트 입출력을 통해서 이제 접근이 되는데요. 하드디스크의 경우에는 접근 시간이 약 한 10ms 정도, 그리고 SSD의 경우에는 접근 시간이 10에서부터 한 200 마이크로세컨드 정도입니다. 앞에서 봤던 DRAM 기술하고 여러분들 비교를 해보면 하드디스크의 경우에는 단순 수치 기준으로 10만 배 차이가 나고 있고요. SSD의 기준으로 보면 약 한 1000배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 스토리지 미디어는 non volatile 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전원 공급과 상관없이 데이터는 상시 유지가 되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드디스크와 그리고 또는 SSD 그리고 주기억 장치의 DRAM 이런 구조를 가지고 현재 컴퓨터 아키텍처가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그림에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DRAM 메모리는 메모리 버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나 SSD는 I/O 버스를 통해서 접근이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접근 시간의 차이가 1000배, 10만 배 나고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최근 한 30년가량의 그 기술 동향을 보면 접근 시간 기준으로만 보겠습니다. CPU의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CPU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그리고 D램이나 하드디스크 SSD도 점점 빠른 속도의 디바이스들이 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CPU 속도가 빨라지는 속도를 메모리나 스토리지 속도가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 갭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고 있는 대로 D램과 스토리지의 퍼포먼스는 CPU 퍼포먼스와의 그 갭이 굉장히 벌어지고 있다.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 다만 다행히도 모든 컴퓨터 시스템 프로그램이 갖는 속성이 로컬리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 특징이 CPU가 한번 접근한 데이터를 계속 반복 접근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자주 접근되는 데이터는 D램 메모리로 옮기고 그렇지 않은 데이터들을 스토리지 영역에 남기고 이런 방법으로 하면 컴퓨터 시스템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동작할 수 있는 여지를 갖는다. 즉 CPU가 스토리지에 반복 접근할 만한 필요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스토리지 하이어라키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 스토리지 하이어라키를 여러분들 보면 아래쪽에 보조 기억 장치, 하드디스크나 SSD가 있고 바로 그 위에 주기억 장치 D램 메모리가 있고 그 위에 CPU 캐시 메모리 영역이 존재하고 마지막으로 CPU 안에 CPU 레지스터들이 존재하고 이런 하이어라키를 가지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용량은 커지고 위로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이제 이런 특징에 로컬리티를 잘 반영을 해서 자주 접근되는 데이터는 위쪽으로 그렇지 않은 데이터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대용량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도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빠른 속도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도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이제 그런 하이어라키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메모리 테크놀로지 그리고 스토리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그것들의 하이어라키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여러분들 보면 되겠습니다. 운영체제 관점에서 보면은요, 운영체제는 메모리도 관리해야 되고 스토리지 관리도 해야 되는데 메모리 관리 관점에서도 이런 로컬리티를 반영한 LRU-like한 스킴들 파일 시스템 영역도 보면 버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역시 LRU 시밀러한 스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고요. 심지어는 운영체제뿐만 아니라 DBM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DBMS도 DBMS 버퍼에 LRU-like한 스킴을 사용함으로써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는 위로 올리고 그렇지 않은 데이터는 아래쪽에 남기는 이런 구조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 파란색 박스에서 우리가 얘기하듯이 자주 접근되는 데이터, 즉 최근 접근된 데이터들을 항상 좀 빠른 메모리 쪽에 저장을 하고 그렇지 않은 데이터는 스토리지로 빼내는 이런 구조를 운영체제나 DBMS나 모두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새로운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한 6, 7년 전부터 출현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2016년경에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입니다. NVRAM이라는 기술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한 4, 5년 전 2019년에 CXL이라는 테크놀로지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D램 메모리만 사용하고 또 하드디스크나 SSD 같은 스토리지만 사용하는 이런 컴퓨터 시스템 구조에 뭔가 다른 영향을 미치고 다른 이슈들을 제기하는 그리고 다른 기회를 주는 이런 테크놀로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그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NVRAM 보면은요, 다른 말로 PM이라고도 하고 NVM이라고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D램이 바이트 어드레스블 하면서 볼라타일하고 반면에 하드디스크나 SSD는 블락 어드레싱을 해야 되면서 넌 볼라타일하고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NVRAM이라는 기술은 바이트 어드레스블 하면서 넌 볼라타일한 그러니까 결국은 D램이 가진 속성과
하드디스크나 SSD가 가진 속성을 섞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메모리 소자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NVRAM입니다. 그래서 명칭도 Non-Volatile RAM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RAM인데, 즉 바이트 어드레싱을 하는데 volatile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특징을 가진 NVRAM이 출현을 했는데 이 NVRAM의 우리 속도 면에서 잠깐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요. 2021년도에 이 탑티어 페스트라는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논문에 있는 자료, 아래쪽은 2023년 작년에 아스플로스에서 이 발표된 논문의 자료 잠깐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D램 기준 레이턴시가 80 나노세컨드로 나타나고 있죠. 반면에 그 밑에 NVDIMM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300 나노세컨드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NVDIMM이라는 것이 우리가 방금 얘기하려고 했던 NVRAM 기술입니다. 그래서 D램 기준 약 한 3배 내지 4배 정도 느린 속도를 가지면서 반면에 SSD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 SSD는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NVRAM은 300 나노세컨드 단위니까 그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 테이블도 거의 비슷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서 뭐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 NVRAM이라는 기술의 성능, 즉 레이턴시는 D램보다는 약간 느리면서 SSD나 하드디스크보다는 굉장히 빠른 이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CXL 한번 보겠습니다. 예, CXL이라는 이 기술은 이건 사실은 메모리 소자는 아니고요. 메모리 소자를 CPU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인터페이스 기술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요즘 이 AI나 초거대 언어 모델 그리고 빅데이터 응용 이런 것들 많이 생기면서 그런 응용들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대량의 메모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기술로는 CPU 하나에 포팅할 수 있는, CPU 하나에 매달아 둘 수 있는 메모리 소자의 용량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패키징 리미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CPU 하나의 메모리 용량, 이 제한된 메모리 용량을 확장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기술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만족시켜주는 기술이 이제 이 CXL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CXL 기술을 사용을 하면 대량의 메모리 용량을 CPU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CXL은 기본적으로는 인텔에서 처음 제안을 했지만 2019년도에 CXL 컨소시엄이 만들어지면서 이 컨소시엄에서 지금 CXL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재작년에 스펙 3.0이 지금 탄생했고요. 현재 이 컨소시엄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국내 메모리 관련 업체들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CXL 기술을 사용했을 때의 메모리 접근 시간 역시 200 내지 400 나노세컨드, 즉 다시 말하면 D램보다 약 한 3, 4배 정도 느린 수준, 이 정도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하이어라키를 다시 한번 보면 아래쪽에 하드디스크부터 SSD 그리고 위쪽에 메모리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CXL이 새로운 계층으로 추가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지는 CXL이 이제 탑재가 되면 컴퓨터 시스템은 도대체 이 운영체제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애플리케이션들은 그걸 이용해서 또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새로운 이슈들이 탄생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새로운 메모리 스토리지 테크놀로지가 발전함을 보고 그걸 활용해서 좀 더 고성능의 시스템, 그리고 이 스토리지 메모리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인 컨시스턴시 컨트롤하는 이런 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AI, 머신러닝, LLM, 그리고 빅데이터 응용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이제 남아있다고 보겠습니다.
NVRAM 같은 경우에는 그림 제일 왼쪽에 보는 것처럼 메모리 영역에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메모리 영역에 사용한다는 것은 바이트 어드레시블 하다는 특징을 활용하는 거고요. 중간 그림을 보면 NVRAM을 스토리지 영역에 사용할 수도 있고, 이건 NVRAM이 non-volatile 하다는 특징을 사용하는 거고요. 제일 오른쪽에 보면 아예 스토리지 영역 안에 있는 라이트 캐시에 DRAM과 함께 사용하는 방법,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지금까지 연구가 되기도 했고 또 제안되기도 했고 개발되기도 했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NVRAM 기술은 최근에 조금 쇠퇴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외에 새로운 더 좋은 기술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일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이 대표적으로 하나가 CXL인데요. 이 CXL 기술을 보면 DRAM과 SSD 사이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볼 수 있죠. DRAM 약 80나노세컨드 정도, SSD 여기는 한 100 마이크로세컨드 정도, CXL은 한 200 내지 400 나노세컨드 정도, 그래서 그 사이에 지금 위치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CXL이 생김으로 인해서 피지컬 메모리 공간에 2티어 구조가 생기게 됩니다. 앞에 패스트 티어는 DRAM 메모리 공간이고, 그 오른쪽에 커패시티 티어는 이게 이제 CXL 메모리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피지컬 메모리 공간에 2티어가 생김으로 인해서 기존의 OS도 기존에 하던 대로가 아니고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연구가 되고 있기도 하지만 앞으로 또 다른 새로운 연구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앞으로 연구해야 될 주제로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만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피지컬 메모리 공간의 티어 1, 티어 2를 우리가 어떻게 멀티티어 아키텍처로 잘 구성할 것이냐, 이런 것도 이슈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이 갖는, 특히 빅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이 갖는 메모리 접근, 이 메모리 접근 패턴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자주 접근되는 데이터나 페이지들을 어떻게 패스트 티어 쪽으로 옮기고, 그렇지 않은 페이지들은 에빅션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성능을 어떻게 맥시마이즈 할까, 이게 이제 현재 많이 연구되고 있고 앞으로도 연구가 필요한 그런 우리의 연구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결론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뭔가 이런 새로운 메모리 테크놀로지, 스토리지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뭔가 조금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운영체제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할 수 있겠고, CXL 기준으로 보면 인텔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에 CXL 2.0을 서포트하는 5세대 프로세서를 지금 릴리즈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삼성과 SK 하이닉스에서는 CXL 2.0을 지원하는 DRAM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이미 개발이 끝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오픈소스 관점에서 보면 이런 CXL 디바이스의 개발이 늦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프트웨어 영역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CXL 에코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오픈소스로 현재 공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빠른 속도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최근에 메모리 스토리지 기술 동향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리뷰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